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 더 뺄 게 있나요? 라는 생각이 들지만 더 뺀 거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미 알려진 게 가격이 한 39,000. 근데 저건 이제 변할 수가 있겠죠. 변해야만 합니다. 한국에는 제발 3,999만 원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전면, 그 다음 단일 부품 헤드라이트, 그 다음 전면 범퍼 카메라, 그 다음 라이트 바는 없어지고 유리 지붕이 없어지고 폐쇄형, 그 다음 18인치 휠. 요건 커뮤니티에 어떤 사람이 관계자인지 커버를 뜯어봤다라고 합니다. 사실 커버도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커버 뜯은 건 더 안 예쁘다. 그래서 주니퍼 같은 그런 휠의 디자인은 아닌가 봅니다. 그거보다 훨씬 못생겼대요. 그래서 중국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멋진 커버 좀 잘 만들어 주십시오. 그 다음 기본 인테리어, 그 다음 수동 조절 스티어링 휠, 그 다음 직물. 그래서 직물 장식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직물인가 했는데 그건 아닌가 봅니다. 자, 15.4인치 전면 터치 스크린, 2열 스크린은 삭제. 그 다음 2열에는 수동 조절, 그냥 일반적인 차량에 있는 에어벤트. 그 다음 헤파 필터는 없어지고 일반 필터만 남아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조금 변화가 있다라고 하지만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웹사이트 코드에서 더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커가 기존에 주니퍼 RWD가 9개죠. 근데 7개가 됐대요. 어디서 뺐는지 모르지만 더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직물과 비건 가죽으로 구성된 투톤이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실내가 전체 그냥 직물로 도배가 된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다. 비건 가죽으로 어느 정도 투톤으로 구성은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스 헤드라이트는 없고 자동 하이빔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동 조절 사이드 미러, 그리고 2열도 전동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모터가 들어가는 부분들의 상당수가 빠졌습니다. 앞쪽 시트도 거의 앞뒤만 전동이겠죠. 등받이는 당연히 수동이고, 그래서 시트에도 모터가 거의 다 빠졌을 것이고, 뒷좌석도 지금 모터가 다 빠진 거예요. 리클라이닝 기능은 있겠죠. 그 구조는 굳이 없앨 필요가 없으니까. 다만 그 리클라이닝도 손으로 접는 식이 되겠죠. 당연히 폴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트도 내부의 모터들이 다 빠졌다. 당연히 접을 때는, 폴딩할 때는 뒷문 열고 접는 식으로.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일반 차에도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수동 조절 사이드 미러. 이게 설마 유리는 자동이겠죠? 유리 뒤에는 모터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폴딩만 수동이 맞겠죠? 설마 유리도 이렇게 우리가 옛날 차 보면 손으로 이렇게 맞췄잖아요. 예전에는 손으로 아예 그냥 유리 자체를 이렇게 손으로 조절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안쪽에 이제 레버 같은 형태, 그러니까 레버로 이렇게 수동으로 안쪽에서 조절을 했죠. 그 다음 이제 자동으로 점점 넘어오면서 바뀌었죠. 그런데 이게 수동이라는 게 지금 폴딩만 수동인지 아니면 거울까지 수동은 이거 힘든데 한국에서는 거의 뭐 이 정도 뭐 폭동이 그래서 쉽지 않다. 근데 진짜 거울도 수동일 수도 있어요. 조절 방향 맞추는 것까지. 그러니까 뺄 수 있는 걸 거의 다 삭제를 한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너희들 큰 공간 필요하지. 자, 그거 좋으면 해. 그리고 이 정도면 뭐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일반 소비 시장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당연히 세금이나 다른 것까지 하면 사실은 리스, 렌트 뭐 이런 쪽, 아니면 영업용 택시, 자, 그쪽이 주력인 차량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내가 쓰는 그런 형태와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게 만들어져 있다. 자, 그 얘기는 어차피 뭐 렌트카들은 뭐 개인들이 짧게만 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조절해서 맞춰 탈 수 있으니까
뭐 사이드 미러나 전반적인 것들이 다 수동이라도 의자가 수동이고 그래도 상관이 없죠. 네. 물론 이제 이것도 한국 같은 데서는 이제 좀 까다로워지긴 하지만 오히려 한국보다 미국 같은 데서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상업 용도 쪽의 시장을 더 맞춘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직물 같은 경우는 관리가 훨씬 쉬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신기하다. 나오면 나올수록 정보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보통은 이제 테슬라가 이것도 추가되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랬는데 이번 모델 Y 스탠다드는 네, 정보가 나올 때마다 약간씩 불안합니다. 이번엔 또 뭐가 빠졌지? 그래서 지금 웹사이트 코드에서 계속 뭔가를 찾아보고 있대요. 정리하면서 보는데 진짜 많이 빠졌다. 그래서 전면 디자인. 근데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비용 최소화라고 보면 되겠죠. 결국은 뭐 리스 렌탈이나 영업용 택시나 뭐 그런 쪽에 좀 더 만약에 타겟을 맞췄다. 아니면 후진국이라고 한다면 결국 보험 비용을 최대한 낮추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범퍼 부분에 라이트가 다 없어지는 건 맞죠. 모델 Y나 모델 Y 주니퍼나 퍼포먼스처럼 범퍼에도 램프나 뭔가가 달리면 그건 당연히 사고 시에 비용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다 조금씩 해서 보험 비용이 상승하는 이유겠죠. 근데 이건 지금 뭐 범퍼에는 카메라가 저 카메라는 이제 FSD를 팔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물론 아직은 FSD에 직접 사용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뭐 그래도 전자식으로 할 수 있는 주차나 그런 기능까지 포함해서 뭐 FSD나 뭐 그런 것들은 팔아야죠. 그래서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다른 것들은 다 삭제를 해버린. 그러면 여기는 레이더도 없잖아요. 테슬라는 이미 가까운 시점에는 레이더가 없으니까 사실상 저 범퍼 카메라를 위한 케이블을 제외하면 저 범퍼는 뜯으면 뒤쪽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연결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비용적인 면에서는 국산 차나 일반적인 자동차보다 이 범퍼 교체 비용이나 이런 게 이제 훨씬 낮아지겠죠. 레이더도 없고 아무것도 전자장비 없고 카메라 연결선 하나만 있는 거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이런 부분에서는 비용 절감이 됐다. 뒤쪽도 마찬가지겠죠. 뒤쪽에 뭐 이게 아직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뭐 후진 등이나 이런 것들도 다 빠져 있고 저것도 그냥 반사 리플렉터 같은 플라스틱이겠죠. 네.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도 램프 같은 거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하단 부분에. 순수 플라스틱이죠. 레이더도 당연히 일반 차처럼 레이더도 없고 그래서 네, 진짜 그냥 플라스틱 판 측면에만 도색하면 되는 측면도 저게 분리가 되어 있나? 여튼 측면의 저 부분과 해서 그냥 순수하게 플라스틱 판만 있는 거죠. 앞범퍼와 뒷범퍼가. 그래서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이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비용 절감 아니면 아무래도 비용을 생각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험료까지 최대한 낮추는 것에서는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라이트 크기도 최소화되어 있고 저 라이트 안에 다 기능이 들어가 있고 저건 잘하면 개인들이 뭔가 라이트를 교환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 차처럼 네. 본인 열고 뒤쪽에 손 집어넣으면 커버가 있긴 하지만 커버를 뜯어서 뭐 어느 정도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정도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커버는 있겠죠? 설마 보닛을 열었는데 그 프렁크는 당연히 있겠지만 그 프렁크 주변에 플라스틱을 덮어놨겠죠? 설마 그것까지 없을까? 이제는 어디까지 없을지가 궁금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버는 아마 있겠죠. 없으면 뭐 알리에서 사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이 뒤쪽도 뭔가 좀 특이해요. 변했어요. 지금 보시면 물론 이게 각도 차이는 있어요. 이쪽이 스탠다드 쪽이 조금 더 후면에서 보는 거고 주니퍼는 이제 조금 측면으로 좀 더 돌아가긴 했지만 지금 트렁크가 끝단 라인이 아예 달라요. 이건 각도와는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보시면 스탠다드는 뭔가 굴곡져 서 있고 그 다음 끝부분이 말려 있는데 많이 파여 있어요. 뒤쪽 범퍼 쪽으로. 반면에 주니퍼는 그냥 딱 떨어지죠. 거의 직각으로. 네. 그래서 이건 아무리 각도와는 상관없이 아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왜 이걸 다르게 해놨을까? 우리가 비용 생각하면 위쪽에 보시면 그 주니퍼의 그림자 지는 그 후면 라이트 부분 있죠. 그 부분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커버들을 더 떼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 있죠. 그 파고 들어가 있는 형상은 그대로 있어요. 즉 위에 그건 그대로 썼다는 거죠. 저걸 만약에 그냥 한다면 굳이 저 굴곡을 줄 이유가 없겠죠. 저것도 비용일 테니까. 근데 저게 존재한다는 건, 기능이 없음에도 존재한다는 건 아마 주니퍼의 그 것에서 플라스틱만 없어진 거예요. 그냥 네. 근데 그 찍어내는 그 형태는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쓴 것이다라는 거겠죠. 굳이 비용을 저렇게 들여서 굴곡이 있는 걸 보면. 근데 왜 길이를 다르게 했을까? 이게 그래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달라요. 저 스탠다드의 하단을 더 길게 내린 건지 아니면 범퍼를 올린 건지 검정색 저 부분들을 올린 건지. 측면에 보시면 자 측면에 저기에서 쭉 돌아 나갈 때 위쪽 두께와 그 후면의 트렁크 옆에서 아래쪽 두께를 보시면 주니퍼 같은 경우에는 훨씬 아랫부분이 공간이 커요. 반면에 스탠다드는 측면에 저기 돌아 나가는 오른쪽에 돌아 나가는 그 부분의 두께, 굴곡이 있는 부분에서 그 두께와 그다음 아래쪽에 저 검정색이 올라와 있는 그 부분이 거의 두께가 비슷해요. 즉 이걸로 본다면 하단 부분의 검정색 부분이 훨씬 두툼하게 올라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게 비용이 더 들 건데 이게 싸게 보이려고 이렇게 만든 건가? 딱히 싸게 보이지는 않는데 굳이 왜 돈을 들여서 저렇게 했을까?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여튼 중요한 건 이제 이게 과연 어느 정도 가격으로 나오냐, 중국 같은 곳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냐라는 것이 핵심이겠죠. 미국 같은 데서 굳이 이게 만약에 진짜 39,900불에 나오면 솔직히 살 이유가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권에서 중국에서 생산하면 중국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생산할 때 그게 가격 차이가 크다라고 하면 그건 괜찮은데 결국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원래 개발이 시작된 건 사실은 가까운 시점은 아니겠죠. 테슬라를 보면 그 스파이샷이 잡히기 시작해서 굉장히 빠르게 출시가 됩니다. 즉 테슬라는 굉장히 많은 형태들을 지금 개발을 해놨을 거예요. 뭐 소문에는 뭐 Q2, Q 시리즈 뭐 그런 것도 있고, 테슬라 모델 Y, 테슬라 모델 Q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작은 차체에 그것도 있고 2인승짜리 여러 가지를 다 개발을 해놓고 그 시점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걸 그냥 짜잔 내놓는 거죠.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만 어느 정도 돌리고. 그래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스파이샷이 잡히는 기간보다 테슬라는 굉장히 짧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스파이샷 보이기 시작하던데 바로 짜잔 그러면서 출시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미 뭐 어차피 차량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개발을 해놓은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돼서 내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그럼 지금 시점에 이게 왜 나올까? 이게 언제 개발됐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원래 그 소문에 이제 2만 불대 후반에 테슬라 차량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죠. 근데 그냥 그게 해보면 좀 말이 안 되고 아무리 작은 차에 2인승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2만 불대에 짜잔 내놓는다. 자, 그거보다는 차라리 기존에 그 보조금이 미국에서 있었을 때 7,500불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면 39,900불 끝까지 해서 거기에서 7,500불 받고 3만 불 초반. 그러면 얼추 중국이랑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소문에서 한 3,500에서 3,700 사이 아니겠냐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자, 그러면 39,999에서 7,500불 빼고 3만 불 극초반에서 그러면 환율상으로 보면 얼추 한 3,700, 4,800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거든요. 결국은 이게 시장에서 본다면 굳이 작은 거보다는 요걸로 해서 비용을 최소화 줄이고
그다음 7,500불 하고 그러면 얼추 가격을 중국과 맞춘 게 아닐까. 근데 지금 보조금이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3999 이 가격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3999 그 가격은 지금 테슬라의 일반 주니퍼 후륜 가격과 비교하면 굳이 그걸 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잘 팔릴까? 팔리기는 엄청 팔릴 것 같은데 문제는 가격이겠고, 근데 이건 이제 가격을 엄청나게 조정할 수 있겠죠. 이 정도로 작정하고 뺐다라고 하면 거의 예전 느낌 나요. 뭐 대부분의 시트도 운전석의 앞에 앞뒤 정도 조절 제외하면 다 수동, 사이드 수동, 그 다음 뒷좌석 수동. 트렁크는 설마 수동이 아니겠죠? 설마 트렁크도 수동일까? 그러니까 뺄 수 있는 거 다 빼고 구조는 실내 단순화됐는데 모니터 안에 제어하는 것들은 다 제어가 들어가 있고, 자 그러면 진짜 비용 면에서는 최소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가격의 그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마 중간보다 낮은 가격의 전기차 시장을 다 공략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 3천만 원 중후반으로 혹은 4천만 원 딱 그 정도로 나오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요가 엄청날 건데, 지금 이것도 의문인 게 테슬라가 지금 생산하는 정도에서 남아 도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 기가 상하이 그다음 베를린 다 똑같거든요. 다 진짜 생산량으로 본다면 충분한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공장을 늘리고 있고 뭐 기가 베를린도 공장을 늘리고 있고 옆에 더 짓고 있고요. 하지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공급을 할까?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계속 궁금증이 드는 거죠. 이게 공장을 그러면 이제 뭐 인도에 짓는다. 인도에 이제 테슬라가 진출하고 이제 막 인도를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요. 인도에서 인도를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인도 같은 데도 공장을 계속 지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정부가 야 공장 지어주면 혜택 줄게. 근데 아직은 공장 짓지 않고 이제 판매망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일단 판매는 상위권 찍고 있습니다. 600대 정도. 근데 인도 자체가 인구는 어마어마한데 이 전기차 시장은 너무 작대요. 그래서 600대인데 상위권입니다. 나름 괜찮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남미의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은 이거는 대량 생산으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찍어내야 될 건데 기존의 세계로는 어렵다라고 본다면 혹시 다른 나라에 이걸 내놓고 엄청난 수요를 예약받고 그걸 바탕으로 다른 공장들 뭐 기가, 인디아 뭐 이런 것들을 계획을 짜자 내놓는가? 그렇게 예상할 수도 있겠죠. 이걸 지금 공급할 수 있는 공장이 사실은 거의 없는데 수요는 엄청날 거거든요. 지금 중국만 하더라도 바로 모델 YL이 단숨에 4,000대까지 생산량 늘려버리면서 공급량이 증가했죠. 그러면 그것도 외국으로 아직 안 팔았어.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게 나오고 큰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 새로운 공장들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다시 그 계획으로 또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또 주가 입장에서는 또 행복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튼 이게 과연 가격이 어느 정도일까가 정말 궁금하고, 야 이걸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없다. 결국 뭐 기가 인디아나, 기가 멕시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공장들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라고 전망도 된다. 사고 싶다. 이게 국내에서 만약에 3999 그렇게 나오고 국고 보조금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받겠죠. 그래서 한 3777, 뭐 3,600, 3,700만 원대 나오면 난리가 나겠네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팔리겠다. 사실 그 돈도 비싼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시라이언 7 같은 경우도 실구매가가 3,000 후반, 4,000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1,500대 이상 팔렸다라는 소문들이 있죠. 그래서 국내 자동차가 조금 쫄리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은 됩니다.
여튼 주절주절 감사합니다.